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인덱스가 생각보다 시간이 짧으네요. 저 한 2시간 분량 정도 준비했는데. 아하, 그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30분 준비해서 30분 나가는 건 난 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항상 2배, 3배 준비해서 예. 그 중에 짜내서 엑기스만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어우, 얼마나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좀더 세계 1위 네. 아이언 재련소를 위한 조단위 쩐의 전쟁. 아이언맨. 예.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이 되기 세계 1위 아이언맨이 되기 위한 네. 조단위 전쟁. 고려아연이 세계 1위예요? 네, 1위입니다. 오. 점유율이 높고요. 이게 그 아이언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언이 징크인데 가지처럼 뾰족뾰족하게 징크? 생겼다 그래갖고 네, 징크가 저기잖아요. 은행잎. 그런가요? 그건 몰랐어요. 은행잎에서 뽑아갖고 이렇게 징크가 은행잎이요? 아니야, 그러니까 징코민이라고 옛날에 약이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독일에서 개발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고려 아이언이 코리아 징크 회사 이름이 그렇고요. 이게 재련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오늘 인덱스니까 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에서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TC가 뭐냐면은 광석을 갖고 와서 네. 재련할 때 수수료, 재련 수수료를 일단 받습니다. 네. 테이블 차지 같은 건가요? 트리트먼트 차지. 트리트먼트 차지예요. 네. 근데 느낌이 비슷한데. 테이블 차지는 그 저기서 쓰시는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트리트먼트 차지가 있고 프리메탈이 있습니다. 프리메탈? 프리메탈은 뭐냐면은 내가 그 저길 받기로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재련을 이만큼 예를 들어 90%를 재련할 수 있다. 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를 재련한다. 그랬는데 내가 재련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네. 95%를 뽑아냈어요. 그러면은 5% 포인트를 재련소가 먹습니다. 그게 뭐 줄만하네요. 그거. 네. 그거 줄만하죠.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바이 프로덕트. 이게 그 광물이라는 거는 구리 광물 그런 구리 광석 그런 구리가 있는 거 구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저것 있는데 그 중에서 구리를 뽑아내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들을 버리잖아요. 네. 근데 잘 뽑으면 딴 것도 뽑을 수 있습니다. 돈 될 만한 것들. 예. 그러니까 재련을 잘해서 이거 말고 딴 것도 뽑는다. 그렇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연 같은 경우는 네. 아연, 연, 금, 은, 동 이렇게 다 나옵니다. 금은동이 나와요? 네, 나와요. 오. 잘 뽑으면. 잘 뽑으면. 근데 나머지를 이제 못 뽑으면 버려야 되는 거고 네. 잘 뽑으면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먹습니다. 그 재련소가 먹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고품질의 그 광물괴를 만들면은 그 런던 거래소에서 네. 파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좋은 품질을 뽑아내면 그렇죠. 그래서 평균 뭐 거래 가격인데 그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면 당연히 돈 더 받아야지. 그렇죠. 네. 그게 재련소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고려아연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요 퓨머라는 게 있고 청정슬래그 뭐 이렇게 뭐 기술이 있어요. 네. 뭐 TSL, QS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연, 연 이런 거를 같이 하게 되면은 연이라는 게 납이에요. 납. 네. 같이 뽑고 여기서 동도 뽑고 금은 뽑고. 네. 그럼 아연이란 말이 아연이 한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본어에서 와가지고 납이랑 별로 상관은 없는데 이상하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버그마자 써서 그러니까 납이랑 비슷한 네, 뭐 그런 금속 이런 뜻이었나 보다. 예, 원래는. 그런 납이랑 상관없는데 일본에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통합으로 뽑아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청정 슬래그는 뭐냐면 부산물 버리는 것까지 다시 뽑아가지고 뽑을 거 다 뽑고 그다음에 저기 그 건축 자재로까지 씁니다. 버리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쪽쪽 뽑아내는 기술 이게 뛰어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 다른 재련소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규모도 크고 그 영업이익률도 높다. 근데 잘은 안 보이는데 고려 아연 위에 영업이익률이 없네요. 없습니다. 없네요. 예, 예. 그 밑에 그냥 이렇게 변동성 크게 나타나는 게 있고 다른 재련소라는 거는 외국 재련소를 얘기합니다. 네. 한국에는 따로 없으니까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딴 거 뽑는 거 뭐 바이 프로덕트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딴 거 뽑아서 뭐 부산물 갖다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봐야 뭐 돈이 네. 되나? 아마 돈이 되나 하는 거 부산물인데. 있잖아요. 금운동 뭐 얼마나 나오나 얼마나?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같이 보시면은 네. 아연이 30%, 네. 은이 29%입니다. 쏠쏠하죠. 뭐가 주냐 헷갈릴 정도인데 저 그쵸, 정도면? 그쵸. 그러니까 이걸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연도 있고 뭐 금, 은, 동 요거 뽑아내는 요걸 잘 뽑아내는 게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세계 1위라는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잘 뽑을 수 있는 공정 기술 네. 그리고 공정 기술과의 연계성 뭐 납을 뽑는 거, 뭐 동을 뽑는 거 이런 거 다 연계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난 오히려 저런 회사들이 어리버리한 뭐 친환경 회사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 1kg짜리 원재료 갖고 왔어. 네. 네. 어디는 한 300g 저 쓸 거 쓰고 남은 700g 막 버려. 네. 근데 여기는 1kg 갖고 와서 한 900g을 잘 뽑아내. 그쵸. 이것저것 뽑아갖고 막 이렇게 잘 만들어. 난 그래서 100g만 버리는 이 회사가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난 진짜 이런 회사가 난 친환경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맞습니다. 그 부산물들 쓰레기들이 많겠어요. 이런 네. 재련회사 이런데. 네. 근데 여기는 최소한 굉장히 이거를 최대한 다 뽑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심지어 네. 리사이클링 있잖아요. 네. 네. 뭐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사실 재련업입니다. 그렇죠. 이걸 뽑아내는 거니까. 섞어 놓은 건데 네. 그걸 다시 원재료로 분리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리사이클링 사업들의 진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니켈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니켈 산업이라는 거에 되게 익숙하진 않으셔가지고 별로 좀 재미없어 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니켈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네. 니켈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광물에서 네. 고품질의 니켈을 뽑아내는 게 경쟁력입니다. 아, 적게 함유돼 있는 데에서 고품질을 뽑아낸다고요? 고순도로 뽑아내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저품질의 그 이른바 산화강류의 니켈들은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돌멩이. 아, 이렇게 그냥 바닥에 버려져 있어요? 네. 그거를 그거를 수많은.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걔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1위가 칭산그룹인데 네. 칭산그룹이 개발했던 기술이 그 진짜 버려져 있는 고순도 니켈을 못 뽑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돌멩이들에서 네. 니켈을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걔가 세계 1위가 됐고 전 세계 니켈 가격을 폭락시킨 주범이 중국의 칭산그룹입니다. 네. 그게 어마어마한 혁신이 그 재련업에서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올인원 니켈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보시면은 이게 표현 자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MHP, MSP, 니켈 매트, 니켈 정광 이런 다양한 니켈의 원재료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뭘 갖고 와도 다 뽑아주겠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니켈의 어떤 원재료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이거를 다 뽑아낼 수 있는 일괄 재련소를 만들면은 여기서 가격 경쟁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니켈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저렴한 니켈 원광들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네. 중국 기업들이 다 몰려가서 어마어마하게 재련소를 짓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재련소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니켈 재련소가.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글렌코어라든지 이런 데들이 필리핀이라든지 네. 뭐 그런 데서 니켈하고 있던 거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거의 유일하게 비벼볼 만한 재련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올인원 재련소입니다. 그게 고려아연이 만들고 있는. 고려아연 자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재련 기술이라는 게 되게 옛날 기술 같으면서도 우리나라랑 되게 관련 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랑 꽤 관련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사이클링이랑 직결되는 네. 측면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리가 좀 나오길래 네. 뭐 아연도 이렇게 얇게 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구리 얇게 만들어 볼까? 그럼 구리 동박이 돼서 2차 전지 소재가 되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기를 되게 많이 씁니다.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호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석탄 발전하면 혼나니까. 네. 아. 그래가지고 호주 넓은 땅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려아연의 어떤 그 현재 사업 구조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 분쟁과 별개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그러니까 영풍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지금까지는 고려아연이고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아, 영풍 밑에 고려아연이 있고요. 예, 네. 근데 왜 이런 구조가 돼 있냐면은 황해도 출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동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네. 1970년에 경북 그
봉화에 있는 석포리의 네. 재련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 옆에 광산을 하나 일제 그 잔재 그 적산이라 그러나 네. 네. 적산광산 하나를 불화를 받아가지고 거기 옆에다가 재련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석포재련소의 전경인데 되게 풍광이 아름답죠. 그러네요. 그리고 요 지역이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프로님? 어떤 느낌이요? 네. 사고 싶다? 근데 뭔가 강이 이렇게 둘르고 있어서 키우기가 아, 좀 힘들 것 같은. 저 느낌. 뒤에가 강이에요. 앞에 네. 돌아다니는 게. 그럼 오염이지 저거는. 오염이. 아. 네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 강이면 오염이지 저거 네, 무조건. 오염 문제가 있고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여기가 지금 영풍이 경영을 하고 있는 석포재련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석포재련소가 안정적으로 그 당시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 1974년에 울산 운주에다가 재련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의 그 최씨 가문이 경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입니다. 그래서 영풍의 석포재련소, 고려아연의 온주재련소가 있다. 네. 근데 석포재련소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경오염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확장성의 한계가 좀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온주재련소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석포재련소 환경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좀 심각할 정도 수준이에요. 최근에 석포재련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와 재련소장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맹독성 가스 노출로 근로자 4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97년 이후에 10여 명이 숨졌고, 네. 10여 년간 환경법령 위반이 70여 건에 달하고, 여기에 불법 폐수 배출 혐의로 조업 중단이 되는 등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재련소는 황산 등의 위험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금만 관리를 잘못해도 굉장히 치명적인 맞아요. 환경 문제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영풍그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고려아연의 지분 구성을 보시면 장영진 고문 쪽이, 여기가 영풍 가문, 장씨 가문의 네. 지분이고요. 최윤범 회장, 여기가 고려아연 최씨 가문의 지분율인데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장씨 가문의 지분율이 훨씬 높고 최윤범 회장 쪽 지분율은 거의 한 5%? 네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음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신사업들 막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뭐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재료라든지 그런 거라면서 한화, LG, 현대차랑 이게 그 지분을 교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도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할 거니까 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 너도 벌고 나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갖고 지분을 섞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그 지분들을 최씨 가문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최씨 가문이 34%가 됩니다. 근데 그 지난해에 그 최씨 가문, 그러니까 현대차가 고려아연에 투자를 하면서 이 최씨 가문의 지분이 34%가 되면서 네. 더 이상 장씨 가문에서 이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올해 주주총회 때부터 큰 사고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공식적으로 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해요. 네. 너네 배당 안 되고 정관 변경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제일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설인상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설인 상사? 네, 설인상사는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우호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데인데, 왜 그러냐면 설인상사는 아까 고려아연은 장씨 가문이 더 지분율이 네. 높자 그랬잖아요. 네. 설인상사는 최씨 가문이 지분율이 더 높아요. 네. 근데 대표이사는 장씨입니다. 네.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영풍이라든지 고려아연의 구매 및 판매, 네. 그런 것들 글로벌한 사업 부문들을 하고 있는 종합상사입니다. 근데 그 설인상사를 장 씨가 경영을 하고 있던 거를 최 씨가 그래? 진짜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가는 거지? 네. 그러면은 그 장 씨 대표이사를 쫓아내고 아. 최 씨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영풍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었는데, 제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요. 네. 황산 처리와 관련된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재련소에서 재련을 하게 되면은 황이라는 애는 잘 뽑아내고 잘 던져줍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재련을 할 때 황으로 얘를 잡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황을 분리해내면 순도 높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황이 남잖아요. 네. 근데 황사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영풍이랑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을 처리를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나 이제 네 황산 처리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계약을 끊었습니다. 원래 매년 계약 갱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영풍에서 그럼 우리 황산 처리 못 하는데요? 그럼 아예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아연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재련소를 50년을 경영을 한 사람들이 황산 처리를 못 해가지고 자기들이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우리한테 이렇게 맡기더니 네. 황산 처리를 그렇게 못하니까 석포재련소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리를 또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라는 네네. 것에 대한 시그널로 좀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됐냐면 최대 주주이지만 밀려버린 장영진 고문이 네. 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MBK 파트너스는 한 2조 원 정도의 자금을 동원해서 공개 매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분율이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네. 근데 55만 원이던 시가가 55만 원이었는데 MBK 파트너스에서 내가 66만 원에 사겠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네. 그래갖고 7에서 많게는 14%까지 내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 네.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면 아까 장영진 고문 쪽이 33%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 MBK 파트너스가 최소로 해서 한 7% 정도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40%가 되겠죠. 네. 40%가 되면은 그 지분을 가지고 MBK 파트너스가 절반 플러스 한 주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7% 가운데 절반 플러스 한. 아니요. 아니요. 40%의 절반 플러스 한 주. MBK 있게 되는 거예요? MBK께 되는 겁니다. 아. 그 정도면 할 만한 거 아니에요? 누가요? MBK가. 그러니까 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그럼 이거는 그 최씨에서 최씨 장씨가 아니고 네. MBK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씨가 그러면 그거에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장씨가. 참 장씨가 예, MBK한테 맞아요. 아저씨들이 들어오시면 아저씨한테 경영권 드릴게요. 예.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당신이요. 그렇죠. 내 지분까지 의결권 드리겠습니다. 와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거를 이제 그 좋게 포장과 시쳇말을 둘 다 어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장영진 고문 그러니까 장 씨의 제일 어르신인 네. 장영진 고문은 야 이게 3세대쯤 돼 왔으면 우리가 지금 3세가 더 얼마나 사람이 많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뭐 가문의 이름으로 같이 섞여서 동업이란 이름으로 하냐. 네. 이제는 진짜 경영을 잘하는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기고 주주는 주주로서의 위치로만 남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나도 더 이상 이 지배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MBK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시쳇말로 하면은 내가 먹지 못할 거면 니도 먹지 마. 부셔버릴 거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그 아젠다가 굉장히 좀 그 선진적인 느낌을 좀 주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 얘기는 누가 하냐면은 경영권 분쟁에서 밀린 쪽이 다른 세력들 끌어들일 때 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한국타이어그룹 같은 경우에 아버지 조양래 회장이 조현범 회장한테 주니까 네. 형하고 누나하고 손을 잡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결합돼 있는 형태로 가야 되냐, 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었다. 네. 근데 아버지가 아닌데 난 아들 줄 건데 그랬더니 그때 형하고 누나는 아버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헷가닥 하신 것 같다라 네. 그래가지고 정신감정을 의뢰했어요 법원에다가. 네. 금치산으로.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전에 그 한진그룹의 조연아 씨 같은 경우도 네. 조원태 회장이 가져가니까 내가 이거 한진그룹 먹으려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전문적인 소유하는. 경영자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막상 이렇게 가져가면 또 자기가 경영하죠. 아직까지 가져간 적은 없습니다. 네. 다 실패했나? 왜냐하면 밀린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박철환 상무가 개인 기준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가문의 이름으로 경영을 하냐. 전문 경영인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여론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의 어떤 지자체 정치권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고려한 노조도 MBK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가 구조조정 기업에 사모펀드는 보통 구조조정 기업에 들어가기 마련인데 네. 아니면은 돈 없는 기업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른데 매각을 해주거나 뭐 그런데 이게 멀쩡한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들이 적은 그 동안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하면 이제 구조조정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좀 부담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고려아연의 분쟁이 생겼을 때 장시가문은 그렇게 경영을 잘했는가라고 네. 본다면은 영풍도 재련업 하는 데라 그랬잖아요. 네. 자본시장에서의 여론입니다. 고려아연의 5년 평균 매출액은 6조 6천억, 영업이익은 8천억이고 영업이익률은 12%인데 네. 영풍은 매출액이 1조 4천억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00억, 평업이익률이라고 되네요. 평균 영업이익률입니다. 네네.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 똑같은 재련업을 하고 있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주주와 관련한 얘기를 해보면은 배당 성향을 보면 네. 배당 성향이 2023년에 57.4%의 자사주소가까지 가면하면 주주 환원율이 76%입니다. 이건 고려아연 얘기고요. 네. 영풍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 수익률이 1% 초반, 중반, 후반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뭐 배당금을 올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주가가 내려가서 네.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배당 성향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도 영풍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그 고려아연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영풍이 그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면 배당금을 영풍이 많이 받아갔는데 예. 그래도 적자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풍에서 이게 지배 구조의 투명성, 주주에 대한 보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주주 환원을 늘리라고 얘기해서 배당금을 받아간 영풍은 네. 정말 주주를 위해서 했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안 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의 이미지고요. 시간 관계상 결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여론 상황과 어떤 그 기업 산업적인 측면과 별개로 네. 이게 자본시장이라든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은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에 자금을 동원해서 또 이제 그 공개 매수, 역공개 매수를 할 자금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MBK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만약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나중에 MBK는 이 주식을 어딘가에 팔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경영권 프리미엄 받아서 팔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배를 하고 프리미엄을 받아서 팔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반면에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백기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 공개 매수 때문에 높아져 있는 그 밸류에이션만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자금을 그러니까 우군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사업상의 파트너들한테 손을 내밀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이 자본시장의 그 거버넌스라는 게 네. 예전에는 굉장히 그 산업자본들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 산업자본들의 지배력이 굉장히 공고해 보였으나 막상 이 산업자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네. 지배력을 누군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만 한다면 금융자본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싸다는 겁니다. 이 예전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을 저평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상속세를 좀 아끼기 위해서라도 네. 그 대주주들은 누르는 게 낫다. 네.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눌러놓으면은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저걸 지배만 할 수 있으면 저거 먹어서 팔아치우면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영풍정밀 같은 경우를 볼게요. 영풍정밀은 여기가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전에 1,400억짜리 회사였습니다. 시총이요? 예, 시가총액이 네, 네. 작은 회사죠. 네.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가치만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MBK 입장에서는 네. 1,400억 주고 저거 통째로 산 다음에 네. 고려아연 주식만 가져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풍정밀이 공개 매수하기 전에 주가가 9,000원이었어요. 네. 공개 매수 가격이 얼마냐? 2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9,000원짜리 주식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그 MBK가 그거 저희가 2만 원에 사드릴게요. 네. 안 팔겠습니까? 팔죠. 무조건 팔죠. 네. 그럼 고려아연 입장에서 그 MBK 입장에서는 반값에 사는 거예요. 고려아연 주식,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서 네. 영풍정밀 산 다음에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만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도 네.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들이 자기네들 어떤 그 거버넌스나 어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눌러놨을 때 금융자본 입장에선 틈만 보이면 네.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변화인데 진짜 그 주주들을 무시하거나 이걸 낮게 유지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오다가 네.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있고요. 네. 시간이 다 됐죠. 다 됐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은 고려아연보다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보면서. 예,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눌러가지고 자기네 없는 돈 가지고 지배해 오기 위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눌러놨었는데 네. 여기서 뭐 틈이 보인다거나 자기들 사이에서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최대주주 지분율을 누군가가 살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네. 여기서 금융자본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로 들어오게 될 거다. 네. 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뭐 빨리 밸류업해라, 기업들.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그죠. 네. 정말 많은 회사들이 아마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더 정상화 가는 과정에 이런 뭐 여러 잡음들이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것만 재평가만 받아도 네. 더블 갑니다. 그래도 우리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막 엄청 열심히 부양을 해가지고 네. 제일 그러니까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자기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열심히 기업 가치를 제고를 하고 주가를 올려서 큰 자본이 감히 못 사게 네. 비싸서 못 사게 만드는 게 최고의 자기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도 또 바로 네. 지금 오프닝 벨에 또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되니까 다 같이 인사하고 나가시죠. 그러시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여러분 바로 이어진 오프닝 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